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기가팩토리의 폭발적 생산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생산 시스템이 120년 미국 자동차 제조 역사의 세 번째 혁명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태어난 헨리 포드가 데자뷰 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와 포드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 혹은 헨리 포드 시스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테슬라의 생산 시스템과 함께 비교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깊은 이해를 위해서 아래 영상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테슬라 자동차 제조의 세 번째 혁명이라는 제목인데요. 골드만삭스의 기술 컨퍼런스에 그 고위 임원, 테슬라의 고위 임원이 초청되어서 강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기업인 그 테슬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의 두 가지 영상을 제가 픽했는데요. 이 영상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인공지능으로 생산 지옥을 탈출한 테슬라 라는 제목의 영상, 그리고 인공지능이 테슬라를 살린 결정적 순간이라는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영상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의 8가지 영상은요, 테슬라가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각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한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영상은 시간 되실 때 꼭 보시기를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요, 과거에 프로덕션 헬에 빠집니다. 2017년, 2018년에 생산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얼마나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대마초를 피우기도 하고, 또 상장 회사를 비상장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이사회 의장직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런 굉장히 기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했던 기간이 바로 2017년과 2018년 생산 지옥을 경험하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가장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생산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2017년과 2018년에 프로덕션 헬을 지나서 바로 2019년부터 이제 극복하기 시작하는데요. 2020년과 2021년 완전히 극복하고 2021년에는 거의 100만 대에 가까운 딜리버리를 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테슬라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생산하게 되었는지 오늘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헨리 포드의 포드 시스템을 좀 살펴볼 텐데, 왜냐하면 이것이 그대로 테슬라의 그 대량 생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포드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헨리 포드의 바이오그래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이 포드 그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헨리 포드 바이오그래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헨리 포드의 그 포드 시스템이 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헨리 포드의 포드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1914년에 이 헨리 포드는요,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동식 조립 라인이라서 이 컨베이어가 계속해서 이제 쭉 이동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차량을 올려가지고 차량을 이제 조립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대량 생산도 하게 되고 원가도 절감하게 됩니다. 이제 혹자는 헨리 포드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프레드릭 테일러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공장 자체는 헨리 포드가 또 직접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직원들과 또 함께 이제 협력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프레드릭 테일러라고 하는 엔지니어인데요. 엔지니어가 이런 기본적인 초안을 냈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자, 원리를 설명드려 보게 되면요, 컨베이어 속도가 이제 일정하게 되죠. 그러면 작업 속도도 일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라인 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속도에 맞춰서 작업 속도를 일정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컨베이어에서 하는 작업을요, 그 가능한 작업 단위로 하나하나 이제 구분을 해서 단순화하고 표준화하고 전문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베이어로 전체 공정을 연결하게 됨으로써 대량 생산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부품이라든지 공구라든지 작업 형태라든지 혹은 작업 시간 같은 것을 모두 표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산의 표준화, 그래서 3S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단순화라고 하는 simplification, 그리고 표준화라고 하는 standardization, 전문화라고 하는 specialization입니다. 그래서
이 부품 공구, 작업 형태, 작업 시간 이런 것들을 모두 표준화하게 됨으로써 혁신적으로 원가 절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동시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포드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헨리 포드의 포드 시스템은요, 1913년 말에 새 공장인 하이랜드 파크에 처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84개의 공정으로 자세하게 이제 구분을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리드 타임, 차가 한 대 완성되는 시간이 1시간 33분입니다. 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반적인 리드 타임은 12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2분의 1로 줄이게 된 거죠. 거의 10분의 1로 줄이게 됩니다. 이 차량 한 대가 완성되는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이게 되니까 다른 차량보다 거의 10배로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드 자동차 그 모델 T 한 대만으로 거의 뭐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요. 이 연간 생산량을 살펴보면은 수작업을 할 때는 그 연간 10,000대를 이제 생산을 했습니다. 모델 T를요. 자, 그런데 1912년도에 6만 9천 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4년에는 20만 3천 대, 그 전년 대비 3배 수준으로 달성하게 되고 1923년에는 약 200만 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10년 만에 거의 한 30배 수준에 달성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생산량을 늘렸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927년에 그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때까지 모델 T는 그 누적 생산량 1,500만 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거의 시장 점유율 50%를 초과하게 되면서 당시의 마차 문화를 자동차 문화로 바꾸는데 그 혁신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포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에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그 헨리 포드를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 생산 지옥을 경험할 때 과거에 그 대량 생산에 성공했던 헨리 포드 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 둘의 그 생산 시스템을 비교해 보면요,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헨리 포드의 포드 시스템을 보면은, 자, 이 작업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죠. 그리고 여기 오는 부품도 다 표준화하게 됩니다. 표준화해서 통일하게 되니까 어떤 부품을 쓰더라도 이 부품 여기도 쓰고 다른 데도 쓰고 하는 형태로 해서 원가를 굉장히 절감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그 역할만 하게 되니까 전문화가 되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를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쭉 이제 일정한 속도로 이제 흐르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헨리 포드의 그 포드 시스템은 하이랜드 파크에 4층으로 이제 공장을 만들게 되는데, 이 4층 구조 공장은 중력의 법칙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일반적으로 그 컨베이어 시스템을 볼 때 옆으로 흐르는 것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옆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물론 흐르지만 4층부터 1층까지 차례대로 그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산을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층에 보게 되면 자동차의 본체를 조립해서 이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3층에서는 타이어를 조립하고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 상태로 내려보내면 2층에서 기타 차량 부속품을 이제 조립하게 되고 1층에서 최종 검사를 하고 출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지금 위에서 이 차량 바퀴가 쭉 내려오게 되고, 이 내려온 차에다가 이 차량을 부착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타이어를 조립하는 3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려보내면 2층에서 나머지 부속품을 조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2022년 4월 7일에요. 텍사스 기가 오스틴이 그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 오프닝 행사에서 이렇게 멋있게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일론 머스크가 나타나죠. 그래서는 아주 그 과감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발표를 하는데요. 이 텍사스의 기가 오스틴 공장에서 2022년 4분기부터 4680 배터리 셀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거라고 발표를 합니다. 즉, 배터리부터 전기 자동차까지 완전히 수직 계열화하겠다. 즉, 수직 계열화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정말 대단한 거죠. 이건 거의 헨리 포드와 같은 어떤 형식의 자동차 생산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생산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하이랜드 파크의 4층 구조 공장이 중력의 법칙을 이용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텍사스 기가 오스틴에도 어떤 이런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텍사스 기가 오스틴도요,
하이랜드 파크와 마찬가지로 4층 구조로 되어 있고 중력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4층에서 배터리 셀을 생산합니다. 테슬라는 셀투팩 기술인데요. 그 앞서서 제가 영상을 소개드렸는데 그 영상에 보시면 셀투팩 기술이 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배터리 셀을 생산을 해서 3층으로 내려보내면 이 3층에서 그 셀을 모아가지고 배터리 팩으로 만듭니다. 자, 이 배터리 팩을 만들어서 2층으로 내려보내면요, 2층에서 이 배터리 팩을 가지고 전기 자동차에 부착해서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내려보내면 1층에서 최종 검사하고 출고하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헨리포드의 그 헨리포드 시스템의 그 하이랜드 파크의 4층 구조 공장의 중력의 법칙, 그리고 텍사스 기가 오스틴의 4층 구조의 중력의 법칙이 거의 흡사하게 지금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 생산 지옥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합니다. 그 공장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면서 거의 1년 가까이 생활을 하면서 이 생산 지옥을 탈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과거에 그 대량 생산에 성공했던 이 헨리포드의 포드 시스템을 엄청나게 연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텍사스 기가 오스틴을 오픈할 때 이 하이랜드 파크의 그 4층 구조 공장을 그대로 가져오게 돼서 배터리 셀을 생산해서 자동차에 부착 조립하는 것까지 똑같은 형태를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헨리 포드의 그 포드 시스템이 텍사스 기가 오스틴을 그대로 옮겨왔다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정말 이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이 헨리포드 시스템을 연구하고 그것을 자기 테슬라 생산 시스템에 적용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단 한 가지 차이점은 뭐죠? 바로 아까 AGV라고 하는 무인 운반 차량입니다. 이 무인 운반 차량의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죠.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쭉 가게 되면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컨베이어 벨트 전체 조립 라인이 이제 스탑되게 되는데요. 이 AGV를 이용하게 되면은 문제 있는 차량만 빼내게 되니까 전체를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공장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대량 생산이 점점 더 가능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컨베이어 벨트에서는 계속적으로 세우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손실이 이제 더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배터리 팩 제조 부분이 아까 이 헨리포드의 포드 시스템을 그대로 텍사스 기가 오스틴에 가져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영상에서는요, 테슬라 기가 팩토리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생산하게 되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그 생산 시스템은 마치 120년 미국 자동차 제조 역사의 세 번째 혁명이라고 불리고 있고, 그것이 4차 산업혁명에 다시 태어난 그 헨리 포드를 데자뷰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하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일론 머스크는 정말 그 헨리 포드를 엄청나게 연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과거에 그 헨리 포드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일론 머스크가 정말 그 생산 지옥을 경험하면서 지금 현재 그 폭발적인 생산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역사를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